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 8월 8일 토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그렇다고 해가지고 칼이 난무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무더위에 지치고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가슴에 서늘한 냉기를 주입시킬 만한 이 인간과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그런 스릴러 영화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윈터스본, 겨울의 뼈, 이런 이야기일 건데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여자 주인공을 위한 영화입니다. 제니퍼 로렌스, 얼마 전에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헝거게임, 아메리칸 허설 등으로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아카데미 주연상 2번, 조연상 1번, 3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로 올랐던 영화가 2010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 윈터스본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 주연상 등 4개 부분에 올랐지만 당시에 비주류성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 아카데미 심사위원들 구미에는 안 맞았을 겁니다. 하나도 수상은 못했는데요. 대신 선댄스 영화제라든지 세계의 유수한 작품을 우선으로 보는, 작품성을 보는 그런 영화제에서 수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 나타난 제니퍼 로렌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여자 험프리 보가트를 보는 것 같다. 즉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많은 고충을 마다하지 않는 집념과 서늘함을 가진 여자로서 제니퍼 로렌스를 평가했습니다. 저도 이 여자가 나오는 영화를 여러 차례 봤는데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생기기는 좀 넙득하게 미인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가지는 이 연기력의 아우라가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흡입력을 갖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뜻하는 바는 인간이 가진 인간성과 양심과 도덕, 공동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인간이 생존을 해야 되고 가난이 뼈에 사무치게 되고 탈출구가 없을 때 인간의 그러한 본성, 관용, 포용,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인간다운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미국 미주리주 상감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때는 그 상감 마을도 풍요하고 동네 주민들끼리 그야말로 미국 시골 마을에 정들로 넘쳤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가난, 그리고 가난 때문에 마약 제조를 하게 되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약 제조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가족을 위해서 어차피 오래 형을 살기보다는 같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 풀었던 내용이 경찰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마약을 제조했던 마을 주민들 집단에서는 약간의 보석금을 내어서 아버지를 석방을 시킵니다. 근데 석방된 다음에 아버지는 사라집니다. 근데 그 보석금도 다 낸 게 아니라 일부만 내주고 나머지는 이 실종된 아버지가 자기 농장과 집, 전 재산을 잡혀서 풀려놓는 겁니다. 실형을 10년 받았는데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보석 담당관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제니퍼 로렌스에게 너네 아버지가 다음 주에 열리는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너네 집과 농장을 다 차압한다. 집에는요, 병에 걸려서 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반쯤 실성한 어머니와 아주 어린 여자 동생과
또 그보단 조금 큰 초딩 정도 되는 남동생, 그리고 17살짜리 주인공, 이 네 가족이 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고 깜빵에 가고 난 뒤이후에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에서 뭐 가축을 잡으면 정말 배고픈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면 받겠지만 절대로 음식을 구걸하지는 말라고 마지막 자존심을 다집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가축을 잡고 난 다음에 고기를 얻어먹고, 그 다음 큰아버지 집에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용돈을 조금씩 받고, 또 말은 먹일 게 없어가 나흘을 굶다가 이웃집 마구간에 맡깁니다. 그 집에 개들도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주인공은 동생들에게 사냥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람쥐를 2마리인가 잡습니다. 총을 쐈어요. 그런데 그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뺏깁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실제로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다람쥐 껍질 뺏기는 법, 내장을 따는 법,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장작을 패는 법, 싸움을 하는 법 등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창자를 꺼내서 땡겨서 잘라라고 합니다. 그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동생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이 거부하니까요. 제니퍼 로렌스가 동생을 질타합니다. 살다 보면 겁이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정말 우리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죽기보다 싫지만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제니퍼 로렌스는 혹시라도 자기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다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들이 다람쥐라도 사냥해서 먹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농사도 잘 안 되고 겨울은 길고 미국의 농가들도, 작은 농가들은 대부분 다 망해갑니다. 오늘날 그 미주리 산간지대를 보면 이것이 미국이 맞는가?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오늘 미국의 서민의 현실을, 농촌 마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가난을 포르노처럼 전시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불편한 영화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한 20번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려다가 이 영화에 나타날 그런 냉혹하고 잔인한 어떤 장면들이 마음이 아파서 안 보다가 엊그제 봤습니다. 정말 날은 더운데 마음은 서늘해집니다. 이 영화는요, 특별하게 뭐 쫓고 쫓겨서, 또 이 영화에 뭐 스릴이 넘치는 장면이 나와서, 또 미스테리가 무슨 악령이 있고 뭐 공포가 있어서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이 가난이라는 절망 앞에, 체제가 주는 절망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면서 상대를 짓밟는 모습 속에서 17살짜리 여자 소녀가 가장으로서 병든 엄마와 동생 2명을 거느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주는 서늘함입니다. Mike Satterfield, A1 Bonds. What is it you want? We hold the bond on Jessup Dolly. He didn't show for court. That ain't no run. If he doesn't show at trial, see, the way the deal works is you all gonna lose his house here. I'll find him. Girl, I've been looking. I said I'll find him. I really gotta run Dad down to get him to show. You ought not do that. Dad's your only brother. I don't know where he's at, and I ain't gonna go around asking after him neither. How long before we get kicked off our own property? I reckon y'all got this place about another week. The law found Jessup's card. Somebody set fire to it.
He wasn't in it. Do you know there's people going around saying you best shut up? People you want to listen to. Get out of the truck.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Is this gonna be our time? There's stuff that you're gonna have to get over being scared of. Get off! Don't hurt my sister! Get in the house! He was warned, and you wouldn't listen. 마을 주민들은 전부 같이 마약을 제조했는데 주인공 여자의 제니퍼 로렌스 아버지가 잡혀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찰에 뭔가 이야기했다는 말을, 또 역시 부패한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경찰을 통해서 입수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내고 네 재산도 잡혀라 해가지고 보석으로 석방시킨 다음에 곧바로 죽여서 어떤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제니퍼 로렌스는 이 부분,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안 하면 자기 농장과 집이고 전 재산을 뺏깁니다. 그러면 전 재산이 해봤자 별거 없지만 오두막이라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집 잃으면 노숙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방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친구들에게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으면 맹대를 합니다. 또 심지어 그 마약 집단들이 이 소녀를 산속에 끌고 가서 패서 죽이려고도 하다가 삼촌이 큰아버지입니다. 존 호키스죠. 이 영화에서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삼촌도 처음에는 말립니다. 아버지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조카가 가족을 위해서 저토록 애를 쓰는 모양을 보고 이 삼촌도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집단 테러에 나서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는 조카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삼촌도 조카와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도 한패거리고 전부 한패거리다라는 절망감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집이 뺏기게 되는 순간에 만신창이 테러를 당한 제니퍼 로렌스는 자기가 군에라도 입영을 해서, 이 친구는 영화 속에서 항상 이 탈출하고 싶은 심정에서 군에라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18세 이하가 군에 가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친구에게는 사라진 아버지와 거의 미쳐버린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증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군에 가서 목돈으로 4만불을, 그 대가로 주는 4만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노숙자가 될 엄마와 동생들을 돌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군의 징병관은 이야기합니다. 네 처지를 보니까 네가 국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네 가족부터 네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제니퍼 로렌스의 아버지를 살해해서 호숫가에 담가버린 그 조직 마을 주민들이죠. 집단들이 찾아옵니다. 너네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세우고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에서 물 밑으로 손을 넣으니까 그 밑에 아버지로 보이는 시체가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가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니퍼 로렌스 거기서 울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에 살고 안 살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영화 속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았거나 죽었거나 관심 없다. 나는 우리 동생과 엄마를 살려야 된다. 그것만 도와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온갖 무덤이나 뭐 변사체가 있는지 버려놓은 차 속에 죽었는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그 시신에 손목 2개를 데려간 일행이 자릅니다. 그러면서 제니퍼 로렌스 보고 너네 아버지 손목을 잡아라. 우리가 전기톱으로 잘라줄게. 자, 살기 위해서 물에 퉁퉁 부른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있는 제니퍼 로렌스의 표정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극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극한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잘린 손목 2개를 제니퍼 로렌스는 부대에 담아서 다음날 동네 보안관에게 갖다 줍니다. 그 보안관은 마약 조직에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서 아버지의 또 밀고를 알려서 죽게 만드는 당사자죠. 이 안에 우리 아버지 발목이 있더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던져놨더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석 담당관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석금의 일부를 낸 거 하면서 한 1, 2만 불 되는 돈을 제니퍼 로렌스에게 이거는 너가 아버지 몫이다고 던져줍니다. 그럼 뭐 마약 조직들이 냈을 건데 그 돈을 받아가면 자신들이 위험해지니까 그 돈을 안 찾아가니까 어쨌든 제니퍼 로렌스 가족 몫이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있었던 압류는 다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촌이 와서 벤조 같은 기타로 컨트리의 음악을 하나 부르다가 말고 기타는 너네 거다 하고 주고갑니다. 여기서 영화는 끝나는데요.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실종이 된 아버지를 찾아야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다 아는 친척들과 마을 주민들은 때로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의 말도 봐주기도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나를 죽이려고도 한다. 그 속에서 17살 먹은 여자애가 때로는 깡으로, 때로는 생존 본능으로 정말 이 비참한 세상과 맞습니다. 저는요,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미국의 이 스릴러는요, 현실감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극한적인 상황까지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현실감을 주는데요. 저는 영화 차이나타운을 보고 왜 김혜수가 저토록 잔인하게 뭐 돈을 박스에 실어가지고 담아서 뭐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온갖 종류의 돈이 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돈 뭐 몇백만 원 이자를 안 갚는다고 사람의 망막을 떼고 심장을 떼고 거기에 사람을 여러 명 동원하고 또 마지막에는 죽이러 간다는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칼 맞아 죽는지 사랑하지도 않았던 납치해온 애한테 인간성이 부족합니다. 느와르 영화라가요, 정말 느와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또 스릴러 영화가 다가오려면 그 스릴러 영화에 담겨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험프리 보가트가 나온 말타의 매, 존 휴스턴 감독이었죠. 그 영화가 느와르 영화의 원조가 된 것은 그 영화에는 정말로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이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영화 윈터스본에는 뼛속까지 섬멸한 서물거리는 추위에도 참고 견뎌야 되는 한 소녀가 정말 마을 주민에게 죽음 직전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다람쥐를 사냥해서 껍질과 내장을 벗기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견디고 아버지의 팔목을 잘라서 경찰에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려던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쟤 하나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해도 우리도 놀랄 만큼 너무한다. 질려버린 거죠, 마약 조직이. 그래서 아버지 죽인 데를 데려가가지고 손목을 잘라서 걔가 이 질곡 같은 가난과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 마지막 인간적 양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피할 데가 없는 막장까지 몰려버린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녀의 처절한 생존기가 이 영화인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 이만큼 처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서요, 마을 주민들에게 죽도록 맞다가 삼촌이 구해주어서
겨우 살아난 제니퍼 로렌스가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이 흑백으로 노는데요. 처음엔 상당히 뜬금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깊었습니다. 산에 자꾸 벌목이 되니까 다람쥐들이 막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살집이 없어진 다람쥐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그 꿈이 끝나는데요. 결국은 이 영화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다람쥐를 잡아먹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자기도 살집을 뺏겨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집이 뺏기니까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람쥐하고 똑같고, 그런 자기가 또 다람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한다. 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국인 미국의 미주리주 상간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날 중산층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금융위기의 서브프라임 부동산 파문에서 벌어진 각종 금융 추락에 모든 재산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와서 한마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성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몇백만 미국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영화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자, 삶이라는 것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가 상간마을에 뭐 이것 내것 없이 나누어 먹고 하는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 가난과 생존 앞에는 어느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과연 경찰이나 보안관 같은 공권력이 그러면 정의로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는 부패되어 있고, 한마디로 정부의 공적인 복지 시스템은 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가난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짊어지고 헤쳐나가려 하는, 군을 가서 가족들에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고자 했던 한 소녀의 이 서늘한 투쟁기를 보면서요, 저도 참 제 인생이 이 소녀와 별로 다를 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보통 소녀 같았으면 주민들의 그런 유혹과 압박에 굴복해서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묻지는 않겠다 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바닥에 내려앉았겠죠. 길바닥에 나와서 구걸로 연명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본인은 혼자서 군에 입대해서 멀리 떠났겠죠. 그러면서 가족들은 불풀이 흩어져서 아마 불안하다가 되거나 엄마는 뭐 죽어갔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서 그 가족들을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한 소녀,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상류층이나 안정적인 중산층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안락하고 쾌락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경제 사회적인 충격이나 어떤 변화는 수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추락을 시킵니다. IMF가 왔을 때 제1은행에 다니던, 은행 다녔으면 중산층 아닙니까? 수천 명이 해직이 되면서 그 이후에 해직된 사람들이 사회의 빈곤층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다룬 다큐나 조사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는 한국은 좀 덜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수백만 명에 이른 사람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세상은 매우 서늘하고요. 그 서늘한 세상을 돌파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구호상으로만 있고 이미지로만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오로지 나 혼자 힘으로 그런 삶을 돌파해 가야 되는 것이 제니퍼 로렌스가 겪었던 미주리 상간마을의 투쟁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날도 덥고요, 공연히 짜증도 나고 무료하면서 이 불쾌한 휴가를 보내고 계실 때 윈터스본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처해 있는 이 무더운 짜증도
행복이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는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구나 느끼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자, 우리 사회도 저렇게 되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사회가 되도록 다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